보면 아까 전에 잠깐 하긴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을 만들고 내가 라이브러리로 쓰겠다 해서 옵션에 등록을 해놓게 되면 여기 구조용 멤버라는 기능을 눌러서 내가 세팅해 놓은 프로파일을 갖고 와서 작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 표준 규격, 뭐 ISO, 뭐 KS 이런 규격들을 저희가 추가를 해놓는 거고 폴더명은 우리 회사에서 쓸 거야. KS든 IS든 ISO든 우리 회사 걸로 우리가 세팅해서 쓸 거고 ISO, KS 이런 것들은 그냥 거기 이후에 뭔가 파일명으로 붙여줄 거야 라고 한다면 보통 여기 표준 규격 항목에는 회사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폴더명이 노드 데이터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형 부분도 뭐 사각튜브인지 아니면 직사각형인지 HB인지 뭐 L인지 뭐 이런 식으로 그 유형을 이제 적어주기 시작하고요. 폴더명에. 그리고 크기. 여기는 실제 파일명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진짜 부지의 크기 뭐 20에 20에 뭐 여기에 뭐죠? 두께값이 존재하는 프로파일이다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까지 입력하는 거고요. 아까 전에 저희가 만든 것처럼 그냥 사각형이다라고 하면 그냥 거긴 20에 2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설계변수 테이블을 이용하게 되면 설정명이 이제 여기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룹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얘도 이제 한번 알려드리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작업을 해요. 이 구조형 멤버에서는 그룹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룹이 막 10개, 15개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쓰는 거는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따가 팁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려도 되긴 하는데 좀 끝으로 가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한 파트에서 이제 계속해서 만드는 거죠. 여기도 그룹 이제 저 구조용 멤버에서 그룹을 해서 만들어주게 되면 이게 나중에 수정할 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왜냐면 이 만든 리스트를 다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그룹을 나눠서 작성해 주는 게 좀 필요해요. 보게 되면 지금은 이제 요거를 이제 한 개의 파트에서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서브 하이 어셈블리로 만들어서 나중에 조립을 해라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넣어놓은 건데 그것 말고도 지금 또 이제 저기 구조용 멤버에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한 개의 구조용 멤버를 누르고 그룹을 요거 하나 만들고 요거 하나 만들고 요거 하나 만들고 해서 얘를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작업해놨던 히스토리들을 편집을 할 때 계속적으로 굴러오기 때문에 너무 많은 재생성 시간과 너무 많은 편집 시간이 발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 구조용 멤버 눌러서 적당히 하나 만들고 또다시 구조용 멤버 만들어서 요거 하나 만들고 이런 식으로 뭔가 상판, 하판, 뭐 중간에 뭔가 기둥 세워지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준을 잡아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여기도 보게 되면 그냥 한 파트에서 다 때려넣고 작업하는 것보다 적당히 나눠서 하이 어셈블리로 구성한 다음에 최상위 어셈블리로 토탈 어세이로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인 프레임 설계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긴 하지만 좀 잘 적당히 나눠서 작업해주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그 적당히를 찾는 거가 어려운데 보통 지금 작업하려고 하시는 이런 직접 이제 프레임 쪽 내가 직접 이제 설계를 하고 우리 제품 쪽을 본다면 어느 정도 어떻게 나눠야 될지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게 아직 처음이다라고 하면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모델에 좀 익숙해지게 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게 좀 어떻게 나눠야 될지가 좀 눈에 보이게 될 거고요. 만약에 정말 모르겠다, 우리 제품인데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모델을 보지만 실제 설계를 해서 제품 설계를 진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A로 할 수 있는데 B로 했네? 왜 B로 했지? A가 더 좋은 방법인데? 저는 이제 기능적으로는 A가 좋은 걸 알려드릴 수 있지만 그분이 B로 설계한 이유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또 얘기를 드려야 되니까
정 안 되겠다,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안내를 드릴 수 있지만 참고용으로 이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지금 여기까지 어차피 왔으니까 보게 되면 좀 예전에 테스트를 해서 지금은 좀 더 다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냥 한 파트에서 했을 때도 뭐 오픈 속도나 편집하는 속도나 이런 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그 예전에 테스트를 했던 속도를 보게 되면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한 파트에서 열거나 편집을 하거나 아니면 종료하거나 이랬을 때 시간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발생을 했죠. 그래서 2배가 넘어가는 것 쪽으로도 시간 차이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나눠서 무조건 작업을 해줘야 된다. 한 개에 다 때려놓고 작업을 하면 작업은 그 당시에는 할 수 있지만 편집할 때 너무 힘들어진다. 편집할 때 계속 히스토리를 읽어 드려야 되니까 그게 오래 걸릴 거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 그룹은 이제 어떻게 나눠지는지 볼게요. 이 그룹을 많이 만드는 것도 이게 지금 여기가 이제 위쪽이고 여기가 이제 아래쪽인데 여기랑 동시에 만들 수도 있고 한 그룹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중간에 이 뭐 막대기 같은 게 낀다. 이러면 얘는 또 한 그룹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이 막대기는 무조건 이 Y축으로 세워져 있는 이 프레임은 별도의 그룹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한 구조 멤버에서 이 그룹을 많이 만들어서 작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게 조금 더 편해서 뭐 잘라내고 늘리고 이런 작업을 안 해도 돼서 한 개의 구조용 멤버에서 여러 개의 그룹을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데 그 작업이 안 좋은 이유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이 작업 손이 많이 가더라도 여러 개 구조 멤버 만들어서 여러 개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잘라내고 늘리고 이 작업을 꼭꼭꼭 해줘야 됩니다. 작업 속도나 이런 걸 고려해보게 되면. 그럼 저희는 지금 한번 잠깐 해볼까요? 요거는 좀 복잡하니까 아까 전에 저희 예제 1번 있잖아요. 예제 1번을 열어주세요. 처음이니까 간단한 걸로 한번 해봐야 돼요. 요거. 여기에서 용접 구조물 탭을 누르고 일단 만약에 스케치 상태면 스케치는 반드시 종료해줘야 됩니다. 그 스케치 상태가 되면 구조용 멤버 프레임을 생성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도 전화가 많이 와요. 이거 했는데 이 비활성화 되어 있다. 왜 비활성화가 되어 있냐? 스케치를 종료를 안 해서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용 멤버를 누르고요. 여기에서 이제 표준 규격 나오죠. 저희가 했던 표준 규격으로 선택하고 타입은 그냥 유형 항목으로 선택할게요. 설계버스 테이블 거 말고 여기에 100에 100. 아래쪽엔 프로파일에서 재질 전달이라고 있죠. 우리가 프로파일 라이브러리를 세팅할 때 거기에 재질도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보통 그렇게까지 넣어놓으면 좋죠. 왜냐면은 이 프레임으로 딱 이렇게 크기만 해서 프레임 생성 버튼만 눌러주게 되면 그 프레임의 재질까지 다 적용이 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보통 세팅을 할 때 그 프레임의 속성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추가적으로 세팅을 해서 라이브러리를 구성하게 되면 사용자는 그냥 뼈대만 만들고 바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해볼까요? 일단 먼저 제가 이쪽을 한번 이쪽 모서리 컨트롤 7번을 제가 한번 누르고 비공간에서 이렇게 요거를 한번 선택해 보게 되면 이렇게 약간 스윕처럼 나오죠. 여기에 단면 프로파일이 저희가 그렸던 스케치 라이브러리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선택한 선을 따라서 쭉 이렇게 프레임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원점을 중심으로 일단 생성이 되게 되고요. 요거 위치는 바꿀 수 있는데 조금 이따가 바꾸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이제 뭐 선택하겠죠. 이거 프레임을 생성하는 것도 조금 다른 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코너 부분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어져 있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이게 다 이제 왼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형태로 만들 건지 아니면 한쪽만 길게 할 건지 아니면 반대쪽으로 더 길게 할 건지 이런 거를 또 조정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약간 지금 돌려가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근데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또 생성되는 게 또 달라요. 만약에 제가 여기를 선택하고 여기를 그 다음에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편을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를 선택하면 선택이 안 되죠. 이럴 때 세 그룹을 눌러줘야 됩니다. 이게 길이가 아까 전에는 다 돌아가는 형태여서 길이가 똑같게 만들어지죠. 프레임의 길이가.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게 되면 안쪽에 생성되는 프레임의 길이가 달라지게 되니까 여기서는 세 그룹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다시 선택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선택했을 때 보면 이 선을 중심으로 프레임이 생성되니까 이쪽으로 조금 더 길게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이렇게 연장돼서 더 길게 맞춰져서 요 지금 생성되는 프레임의 길이에 맞춰서 더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요게 다 조정이 돼요. 원래 같은 경우는 새로운 구조용 멤버를 누르고 지금 했던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길이가 안 늘어나요. 여기 길이가 안 늘어나서 늘려줘야 돼요. 사용자가 일일이. 요거는 이제 이 위쪽에서는 이렇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뭘 해볼 거냐면 제가 확인을 일단 누르고 아래쪽 거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 아래쪽 거에서 똑같이 다시 새로운 구조용 멤버를 누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구조용 멤버 누르고 똑같이 다시 선택하는데 여기 선택하고 여기 선택했어요. 이렇게. 그리고 새 그룹 누르지 말고 확인 버튼 누르고 나가세요. 그 다음 다시 구조용 멤버를 누르고 다시 여기를 선택해요. 이렇게 어떻게 돼요? 늘어나지 않죠? 그리고 여기 어떻게 돼요? 간섭되죠.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알려드리면 그러면 늘리고 줄이고를 구조용 멤버 한 개에서 여러 개 그룹으로 만들게 되면 알아서 해주는데 도대체 왜 한 개 구조용 멤버에서 하지 말라는 거야? 느려지니까. 어느 정도껏 해야 되는데 이거 한번 알려드리면 여기서 진짜 어떤 분들을 봤냐면 이 한 개의 구조 멤버의 그룹이 한 30개가 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금처럼 간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 한 개의 그룹에 선택한 그 모서리 수만 해도 다여섯 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한 거죠. 편집할 때도 오래 걸리고요. 수정할 때 이제 일단 여기서 편집 버튼 누르는 순간부터 버벅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막 다른 구조용 멤버를 눌러서 작업하냐. 지금 현재 작업하는 거 말고 이후에 작업하는 속도나 그리고 내가 작업했을 때도 지금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한 개의 구조용 멤버에서 여러 그룹 만들어서 하겠죠. 근데 그거 말고 아까 전에 제가 예제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복잡한 프레임 형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본인이 기준을 나눠서 새 구조용 멤버를 누르고 새 그룹을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여기 부분을 이렇게 그냥 냅둘 수가 없잖아요. 여기를 이제 간섭되는 부분을 해결하고 다시 늘리는 부분 늘리고 자를 부분 자르고 이런 부분 해야 되니까요. 요거는 지금 40분이니까 10분간 쉬었다가 50분부터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을 때 구조용 멤버로 여기서 선택했을 때 뭐 라이브러리 피처가 비어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그 스케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팅했었잖아요. 여기 저장 폴더 안에 요거 백백으로 세팅했었잖아요. 여기 안에 뭔가 스케치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거예요. 스케치 형상이 이런 뭔가 라이브러리 아이콘이 붙어 있지 않게끔 저장이 되었다거나 아니면 스케치 내부에 뭔가 인식하지 못하는 뭔가 어떤 이런 선들이 그려져 있어서 뭔가 선이 끊어져 있거나 이래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요런 선이 중간에 있으면은 프로파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여서 요거는 직접 그 라이브러리 만들어 놓은 지금 선택한 그 용접구조 프로파일 스케치를 직접적으로 열어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 DWG 파일로 갖고 와서 작업을 할 때도 그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데 확인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여기서 이 스케치가 쭉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연결이 어디 부분이 진짜 짧게 끊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선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 체인 선택을 눌러보게 되면 이게 이렇게 온전히 다 쭉 연결돼서 다 외곽이 다 선택이 돼야 돼요.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끊어져 있으면 이게 선택이 안 될 거니까 당연히 중간이 끊어져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겠죠. 이걸로는 뭔가 프레임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 번씩 그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작업해봤는데 지금 그 다음에 끝부분을 한번 조금 변경을 여기 부분을 늘리거나 그 용접 고정을 해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 뭐냐면 뼈대를 일단 만들고 이렇게 구조형 멤버를 계속 여러 개를 만들어서 뭐 여러 개를 만드는 것도 그냥 무한정으로 막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제가 기준을 나눠서 작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기준을 만들어서 작업하다가 작업을 하면서 구조형 멤버를 막 여러 개를 만드는데 그때 이제 내가 불필요한 부분을 늘리거나 줄이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러 개의 구조형 멤버를 만들면 이거는 각각 다 다른 다른 그룹이라고 인식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간섭이 되게끔 일부러 생성을 해요. 그럼 제가 한번 이거를 만들어 볼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있는 거 그냥 쭉쭉쭉쭉 나갈 건데 이게 뭐 어떤 기능이 돼 이런 거를 이 페이지에 있는 거다 이렇게 명시 안 하고 그냥 쭉쭉쭉쭉 바로바로 이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면은 여기서 이제 용접 구조물 탭에 보면 잘라내기 늘리기라고 있을 거예요. 얘를 누르고 여기서 가장 이제 그 잘라내 첫 번째 유형이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이게 끝부분을 이렇게 바꿀 때거나 이렇게 한쪽을 더 길게 할 때거나 뭐 이런 것도 그 유형을 선택해서 할 수 있긴 한데요. 저는 했을 때 가장 편한 게 이 첫 번째가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유형으로 잘라낼 바디. 뭐 나는 얘를 기준으로 얘를 잘라내고 싶다. 여기 부분까지 이렇게 잘라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잘라낼 바디는 요게 되겠고 어디까지 잘라낼 건지 뭐 바디로 선택해도 되고요. 면으로 선택해도 돼요. 근데 저는 면이 조금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면 기준으로 나 요 면까지 잘라낼 거야. 이렇게. 그럼 지금 여기 부분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무시라고 나오잖아요. 잘라내겠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 면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했다. 그러면 얘가 늘어나는 거죠. 어디 면을, 기준면을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얘가 늘어나고 줄어들고가 결정이 됩니다. 저는 한번 그냥 잘라볼게요. 요 면까지요. 지금 이쪽, 요 네 개 중에 아래쪽에 한 것 중에 아무 쪽이나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확인 눌렀을 때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조금 달라요. 여기 부분이 이 중간 부분이 조금 다를 건데요. 여기 부분에 지금 연장 허용했을 때랑 연장 허용 안 했을 때 생성되는 게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런 옵션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잘라내기 늘리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용접 구조물 작업을 하면. 그래서 적당히 구조용 멤버를 나눠서 작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 게 이게 막 구조용 멤버가 막 50개가 있고 잘라내기 늘리기는 막 100개가 있고 이렇게 되면 그것도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잘 적당히 그 적당히라는 기준을 저도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잘 나눠서 기준을 잡아서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또 한 번 해보면 잘라내기 늘리기 요거 눌러서 이번엔 나 요면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요걸로 하는 거니까 여기 반대쪽도 또 선택해줘도 돼요. 이렇게. 그럼 한꺼번에 작업을 해주는 거죠. 이쪽이. 이렇게. 확인. 그러면 또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거는 요거 잘라낼 거다. 어디까지? 요면까지. 이렇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대쪽 똑같이 한 번 더 잘라낼 그 기준면을 여기까지 정해주면 되겠죠.
여기도 요것도 해도 돼요. 여기서 잘라낼 바디를 하나 더 선택해도 돼요. 이렇게. 확인. 그래서 기준이 똑같고 그렇게 되면 그냥 한꺼번에 다 선택해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개 바디를 선택해서 이렇게 잘라내기 늘리기를 해줘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의 대부분 구조용 멤버로 만들고 잘라내기 늘리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거를 잠깐 이렇게 선택하고 기능 억제를 잠깐 시켜볼게요. 요렇게 선택하고 새로운 것도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여기 선택하고 이렇게 죽이기 화살표 아래로 내려가는 걸 누르면 기능 억제가 돼요. 이렇게 안 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한 개의 구조용 멤버에서 만들어 볼게요. 한 개의 구조용 멤버에서. 구조용 멤버를 누르고 똑같이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더 길어지게끔 이렇게 가도록 만들었고요. 또 여기서도 세 그룹 눌러서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똑같다가도 지금 보면 이 똑같은 평면상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려고 하면 선택이 안 돼요. 해당 그룹 내에서. 그래서 세 그룹을 누르고 다시 한번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이번에는 거꾸로 간 것 같네요. 이렇게. 요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방향은 지금 신경 안 써도 되는 게 이걸 한 개의 구중 멤버에서 만들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다시 새 그룹을 누르고요. 이번에 이 기둥까지 찍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둥 그 길이가 자동으로 맞춰서 조정이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똑같이 선택해보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부분에도 지금 이렇게 뭔가 연장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일 거예요. 끝부분이. 이렇게. 그래서 한 개의 구조용 멤버에서 만들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만드는 것도 크게 뭐 잘라내거나 늘리는 거 없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얘를 좀 숨겨서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이제 연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잘라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잘라내기 늘리기를 또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러 개의 구조용 멤버를 만들어서 했을 때랑 한 개의 구조용 멤버를 만들어서 했을 때 잘라내고 늘리고 이런 작업이 조금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또 한 가지를 해보게 되면 요거를 또 한 번 다시 기능 억제를 시키고요. 지금 여기 생성되는 거는 다 지금 제가 그린 스케치가 이 프로파일에 그 저희가 그려놓던 용적 구조물 프로파일이 좀 중심으로 이렇게 프레임이 생성되는 걸 확인했는데요. 요거 말고 한 가지 더 해볼 게 뭐냐면 위치를 바꾸는 걸 해볼 거예요. 저희가 점을 열심히 한 9개 정도를 찍었었잖아요. 그 9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구조용 멤버를 누르고요. 여기서 똑같이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는데 일단 하나만 여기 선택해 볼게요. 지금 뭐든지 모서리를 선택하면 이렇게 프로파일이 어디에 달려있는지 이 프로파일 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려놨던 점들도 볼 수가 있죠.
이때 지금 요 중앙으로 생기는데 이 프레임의 길이가 얘가 지금 제가 1000으로 했잖아요. 이 1000을 온전히 다 인식을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서 프로파일을 변경해줘야 됩니다. 여기 프로파일 맨 끝에 왼쪽에서 맨 끝에 보면 프로파일 배치라고 있잖아요. 얘를 눌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이렇게 멀리 있었다가도 프로파일 배치를 누르면 갑자기 확대가 돼요. 너 그래서 위치 어디로 바꿀 거야? 이렇게. 그럼 저는 이 왼쪽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점을 찍어주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점을 많이 찍으라고 했던 게 지금 이해되시죠? 제가 다시 한번 프로파일 배치를 누르고 만약에 여기를 눌렀다. 그럼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이 프로파일의 위치를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프레임의 길이가 다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 찍는 위치, 이 점들을 프로파일을 세팅할 때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각도도 또 지정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안 보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선택한 이 프로파일의 위치를 기준으로 각도도 지정해 줄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위치를 그 프로파일의 대칭 복사를 통해서 얘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줄 수도 있겠죠. 내가 의도한 거는 그쪽 방향이 아니었지만 반대쪽으로 뭔가 다시 배치를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정렬 부분도 다시 붙여서 돌려주든지. 이 지금 정렬하는 이 프로파일 대칭 복사, 정렬, 각도, 프로파일 배치를 통해서 프레임의 전체적인 길이라든지 생성되는 위치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번 프로파일 라이브러리를 세팅을 할 때 최대한 그런 변경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변경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점들을 그 위치에 맞게끔 잘 그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 프레임을 설계할 때도 전체 길이가 뭘로 되고 어디에 위치를 시켜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해서 프레임 작업을 시작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레임 생성하고 잘라내기, 늘리기를 통해서 가장 많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다음으로 엔드캡이라고 해서 구조용 멤버의 끝부분을 이제 막아줄 때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면을 찍고 그냥 그 높이, 생성될 높이 부분만 찍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요걸 또 많이 물어봐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생성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그 밑에 그 받침, 그 브라켓을 적용할 수 있는 그거를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물어봐요. 여기에 혹시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 수 없냐? 저 엔드캡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건 안 돼요. 요 엔드캡은 진짜 구조용 그 멤버의 프레임 만든 거에 맨 끝에 막는 부분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저기처럼 뭔가 고정대를 만드는 이런 판 같은 걸 만드는 거는 직접 스케치를 해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용접 구조물 탭에 돌출 보스 베이스가 있죠. 이런 작업은 직접 스케치를 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놓고 뭐 구멍을 뚫는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직접 스케치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도 많이 이제 구역별로 있다라고 하면 그냥 파트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뭐 어셈블리에서 요것만 파트 대 파트로 조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또 진행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럼 한 번 더 또 만들어 보게 되면 저희 아까 예제 2번 있었잖아요. 예제 2번은 지금 또 뭐 만들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잠깐 이거를 살펴볼게요. 잠깐. 이걸로 봐볼까요? 저희 그 열기에서요, 파일에서 열기 해가지고요. 샘플 폴더 안에요. 이게 실제로 같이 뭔가 그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 샘플 파일 용접 구조물 샘플 폴더 안에 용접 구조물 도구 안에
실습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01 용접 구조물 도구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이게 제가 다 옛날에 만들어 놓은 파일을 계속 그냥 그 파일로 수정하지 않고 계속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예전 버전에서 열어서 그냥 파일을 보고 저장한다든지. 왜냐면은 또 파일을 들였을 때 파일 안 열린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옛날 파일로 지금은 다 갖고 왔거든요. 현재 버전으로 저장된 파일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뭐 보강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면과 면을 선택해서 작업해 주는 거고요. 지금 한번 해보면 여기 보강판이라고 되어 있죠. 용접구조물 탭에 보강판. 이제 얘를 누르고 그냥 면과 면을 찍어주면 됩니다. 여기가 잘 보이니까 여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여기랑 여기 찍어주면 이렇게 미리 보기가 보이게 되고요. 뭐 이걸 누른다든지 아니면 이걸 눌러서 치수값만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런 것도 되나요? 또 이런 걸 또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여기다 여기 보면 이렇게도 되네요. 그럼 또 이걸 많이 물어봐요. 아 그러면 이런 것도 되고 이런 거 많이 쓰는데 이런 거 되나요? 해가지고 여기 부분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걸로도 보강판 만들 수 있나요? 안 돼요. 요거는 만들 수가 없고요. 일단 만들고 나서 여기를 스케치를 해서 잘라줘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모양 봤을 때 딱 2개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은 직접 스케치를 해서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2개 만들어서 확인해주는 거죠. 여기 보면 지금 얘는 하나씩 만들 수 있어요. 하나씩.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나 하고 여기다 또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건 안 되는 거죠.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나 하고 하나 하고. 그래서 만약에 보강판을 만들게 되면 엄청 많이 또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봤을 때 잘라내기 늘리기가 지금 요거는 되게 간단하니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런 똑같은 작업 내역들이 쭉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좀 보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새 폴더에 추가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눌러주게 되면 한 폴더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폴더 만들어진 거에서 F2번 눌러서 뭐 보강판 이렇게 넣어놓는다든지 그리고 얘는 폴더에 추가해서 잘라내기 이렇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조금 히스토리가 간단해지니까 사용자가 좀 더 보기 쉽겠죠. 근데 이것도 조금 문제인 게 임의로 묶어놓다 보니까 어떻게 또 묶으시는 분들이 있냐면 이렇게 띄어서 폴더를 그룹화를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막 그룹핑이 되는 건 아니고요. 눈에 봤을 때만 이제 이렇게 한 그룹처럼 묶여서 보이게 해주는 건데 지금은 약간 똑같은 그 작업 내역의 이 순서대로 뭔가 작업이 되어 있는 내용을 폴더 단위로 묶은 거기 때문에 크게 뭔가 보는 거나 이런 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막 중간중간에 막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해가지고 그룹으로 만든다, 폴더로 만든다라고 하면 나중에 본인이 이 작업 내역 히스토리를 볼 때도 되게 어려울 거예요.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나와 있는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지금처럼 뭔가 정리를 할 때는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용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뭐 필렛 비드나 뭐 용접 비드를 또 넣어서 실제 여기가 용접이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 상에서도 표현해 줄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필렛 비드 같은 경우는 이 모서리가 무조건 교차해야지만 작성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여기 부분이 이렇게 뭔가 끊어져 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더 늘려 있잖아요. 한쪽 면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끊어지는 그런 면이 아니라고 한다면 필렛 비드는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상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네? 이래서 보통 필렛 비드보다는 용접 비드를 많이 넣어서 모델링 상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용접 비드 같은 경우는 일단 다 일일이 여기에서도 지금 보게 되면 여기도 용접해야 되고 저기도 용접해야 되고 여기도 용접해야 되고 여기도 용접해야 되고 용접할 때가 너무 많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냥 도면상에다가만 표기하고 모델링상에는 용접 상태를 표기를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용접 비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이라든지 여기 끝이라든지 전체라든지 아니면 유형을 바꿔서 끊어지는 형태로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뭔가 용접 형태를 표현해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아쉬운 게 지금도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핑크 색깔로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잖아요. 얼마만큼의 크기로 여기 지금 R값을 지정하니까 이게 용접이 얼마만큼으로 튀어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또 봐야 되는데 미리 보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넣어놓고 용접을 해놓고 확인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해보면 여기에 여기 용접 비드라고 있죠. 용접 구조물 탭에서 용접 비드를 누르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 여기를 여기랑 뭐 여기를 찍었다. 이렇게 지금 뭐 필렛 비드는 여기 안 된다고 했는데 용접 비드는 여기 가능하고요. 이게 한 이 정도로 저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이만큼 돼 있다. 근데 이것도 저는 안 보여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여기 그 눈에서 화살표 주소가 아이콘에서 화살표를 누르면 요게 있어요. 용접 비드 보기. 요게 꼭 들어가 있어야 모델링에서 용접 비드를 넣었을 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접 비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피처 그 매니저 트리에 보이지가 않아요. 보통은 작업한 내역 그대로 여기 왼쪽에 히스토리가 쭉쭉쭉쭉 나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여기 용접 폴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만약에 수정할 거면 여기 용접 폴더 안에 지금 넣어놓은 필렛 용접 안에 용접 비드 편집을 눌러서 편집을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뭐 분해도 같은 경우는 똑같이 뭐 그냥 어셈블리에서 부품 분해하는 것처럼 똑같이 진행할 수 있고요. 단지 좀 특이하다는 게 이제 얘는 파트잖아요. 파트인데 이제 멀티바디로 작업이 되어 있죠. 지금 보면 요거를 아직 설명 안 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안에 용접 구조물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용접 구조물로 만들거나 아니면 판금으로 만들었을 때 이 용접 구조물 테이블이 생성이 되는데요. 여기 확장해 보면 이렇게 테이블 항목으로 쭉 자기가 그룹핑을 시켜요. 똑같은 부품에 대해서 똑같은 길이, 똑같은 프레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그룹핑을 묶어서 작업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자동으로 똑같은 한 파트에서 여러 개의 멀티바디, 덩어리가 다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멀티바디로 작업했을 때도 분해도가 가능하냐라는 건데 어셈블리에서 하는 것처럼 파트에서도 이렇게 멀티바디로 작업을 하게 되면 분해도가 가능합니다.